안쪽이 이렇게 평지가 있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둘러싸는 모양으로 이런 산성 구조를 이제 계곡을 가운데 두고 싸고 있다 그래가지고 포곡식 산성 구조라고 합니다. 포곡식 이렇게 해가지고 요 뻥 뚫린데 앞에만 막고 뒤에는 산성 구조이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용이한 그게 이제 한국식 산성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또 하나 구조는 이 산 꼭대기가 이렇게 가운데 그 평지가 없으면은 평지가 없고 위에 산 꼭대기에 평지가 있으면은 그 산 꼭대기 평지를 둘러서 이렇게 성을 쌓는 이제 그 태매식 산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산을 태처럼 둘렀다. 그러니까 이제 태매식 산성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국에 보면은 한반도에 포곡식 산성과 태매식 산성이 양 두 가지 구조가 이제 혼재합니다. 그리고 그게 약간 좀 그 하이브리드처럼 결합된 것도 있습니다. 포곡식과 태매식이.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강화도 만이산에 요 지금 그 정족 산성인데 전형적으로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입구만 약간 터져 있죠. 그래서 저기 쳐들어오면 거기만 막으면은 이제 방어가 용이한 거죠. 그게 이제 포곡식 산성 구조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미 그 적봉에서도 포곡식 산성의 원형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런 산성은 말씀하신 현지 산성도 기본적으로 포곡식 산성 구조를 하고 있고요. 북한 산성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백제, 사기성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러싸가지고 방어하기 용이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대학교 뒤에 있는 문학산성은 산꼭대기 정상부에 약간 평평한 땅이 있어가지고 정상부를 삥 둘러서 성을 쌓아서 그걸 이제 태매식 산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성자산 산성에도 이미 태매식 산성 구조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선자산 산성 유명한 하가점 하층의 산성인데요. 하가점 하층 문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산 문화는 후대 문화입니다. BC 24세기부터 16세기. 근데 이게 고조선하고 상당 부분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가점 하층 문화도 고조선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산꼭대기 평평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다 무너졌는데 올라가 보시면은 성이 무너진 자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좀 더 조금 높은 곳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산성을 높이 쌓았을 뿐만 아니라 제단도 쌓았던 문화가 있고 그만큼 이 하늘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문학산성의 꼭대기 주변에 이렇게 동그랗게 산 정상부를 둘러싸은 태매식 산성이 보이시죠? 이 문화 체계가 이렇게 후대로 계승이 되는데 제가 여러 군데 다녔지만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은 아직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산성 구조를 정확히 제가 답사를 해야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가서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그쪽 가면 그런 사진 다 있어요. 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스라엘이 수메르 문화에 바탕을 두고 나온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직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수메르 문화가 전도판 있지 않습니까? 전도판이 수만 개가 나왔는데 그것이 신텍스 분석을 해가지고 해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의 문화랑 사상 다 알 수가 있는 재미있는 거는 그 수메르 문화의 역사까지도 일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역사 기록에 하면은 지금 아프가니스탄 동쪽으로 하면 우즈베키스탄이 있고 우즈베키스탄 동쪽으로 하면은 카자흐스탄이 있거든요. 카자흐스탄 동쪽으로 하면은 쭉 우즈베키스탄 이어지는 천사산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천사산맥 골짜기를 따라 오른쪽 쭉 가면은 파밀곤이 나옵니다. 파밀곤. 네, 파밀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수메르 사람들이 자기들은 천사산맥 옆을 건너서 이주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외부에서 이주해 들어온 사람인 거죠. 그리고 현지인들하고 다른 교착을 썼다는 겁니다. 교착은 뭐냐면 조사가 있는 말이죠. 은는이가 쓰는 말. 은는이가 우리는 영어와 다르게
나는 너가 그 조사 쓰지 않습니까? 아, 조사. 네, 예. 조사. 그게 이제 교차건데 언어 구조가 이 그런 우리하고 좀 유사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점에서 문화적으로 이 좀 연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 이 재단 산에다가 성을 쌓고 재단을 했다면은 그것이 이 고대에는 중앙아시아 동북 쪽에 있었던 파미르 쪽 그쪽에 원형 문화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많이 연결이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화 DNA가 그쪽으로 전송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 정확한 건 아니고 연구를 많이 해야 그것도 아마 좀 입론이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홍산 옥기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용봉인데요, 피닉스라고도 하죠, 봉황인데 이게 그 우리 대학원 박사과정 논문 쓰고 있는데 이 옥봉의 모티프 MOTIF가 한국 긴꼬리닭에서 나왔다라고 재밌는 주장을 했는데 아직도 뭐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다음 사진을 보시고 이게 지금 우리 토종 긴꼬리닭인데 이게 복원된 겁니다. 복원되는데 꼬리가 길고 해가지고 색깔이 화려해서 이걸 모티프로 해서 그 봉황이라고 하는 상상의 새를 만들지 않았겠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통설은 아니고 새로운 주장에 불과합니다. 봉황은 없는 거예요? 실제 봉황은 존재하지 않죠. 아, 봉황이라는 새는 없습니다. 네. 아, 그래서 긴 꼬리가 영어인 줄 알았는데 긴 꼬리 닭을 두고 화려해서 그걸 봉황을 하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렇다면 그 말이 맞다면은 홍사 문화는 더 우리 문화하고도 관련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 또 다른 문화 DNA 중에서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저도 그렇게 했었다면은 우리 민족은 고인돌을 많이 만들었고 그다음에 비파형 동검 아십니까? 네. 비파처럼 생긴 동검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중국 동검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가 뭘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빗사문의 토기라고 배우셨지 않습니까? 빗사문의 토기는 중원에서는 나오지 않는 독특한 문화체계이고 그것은 멀리 보면 스키타이 지역까지 문화벨트로 이어집니다. 그게 빗사문의 토기 북방계 문화거든요.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홍산 문화 시대에 이미 빗사문의 토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중국 고고학계에서는 이것을 빗살문이라고 부르지 않고 갈지자 형토기다 이렇게 문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빗사문의 토기는 이 고조선으로 계승이 돼서 이렇게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홍산문하고 고조선하고는 상당한 문화적인 상통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우화량은 이제 홍산 문화의 뭐 아이콘 같은 그런 유적지입니다. 우화량, 미활량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우화량에 가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쌓은 제단 내지는 무덤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다시 항공사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네모난 무덤 내지 제단이 보이고 여기 동그란 제단이 보이시죠? 그래서 원과 방으로 구성된 독특한 특수한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우화량 지역은 그 사람이 거주했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식기라든가 뭐 불태운 흔적이 없고 대신 이 제단, 무덤, 그다음에 묘 이것만 묘는 사당이죠. 이것만 집중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문화인류학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이쪽에 종교 시설이다, 종교 구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총, 무덤, 사당, 묘, 제단, 단 이게 한꺼번에 나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미 이 사회는 상당한 종교 집단들이 특정한 직업화될 수 있었던 사제들처럼 그렇던 이미 분화가 시작된 컴플렉스 소사이티에 진입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뭐 BC 5,000년, 뭐 6,000년 전에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당연히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남긴 문화가 있죠. 그런데 그 문화가 여러 이제 그 수준 내지 계층으로 나눠지는데 국가급
컴플렉스 소사이티로 진입한 나라가 있는 반면에 부족 연명체에 이제 불과했던 것도 있고 부족 사회도 있고 아니면 시족 사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구분이 되는데 이처럼 그 특정한 시설을 강제적으로 뭐 강제보다도 아마 뭐 의식적으로 관리하면서 유지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사제 집단이 존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컴플렉스 소사이티에서 국가급 사회로 진입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고고학에서는 고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국가의 형성이 시작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게 원형, 방형 이 독특한 이 그 상징 구조, 기하학적인 상징 구조는 동양의 전통 사상에 하면은 원은 하늘을 뜻하고 네모는 땅을 뜻한다. 그래가지고 천원 지방 설이 있습니다. 그게 동양의 우주론이죠. 그렇다면 이미 그 시대에 이게 종교 시설인데 우주와 인간을 표현하는 시설에서 원방의 구조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철학적 체계가 정립이 되었다라고 우리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첨성단, 만이산 첨성단도 이렇게 위에는 네모, 앞에는 동그라미. 그래서 원과 방을 결합해서 뭔가 인간과 하늘과 땅의 상호 관계를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구조물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우리 만이산에 있는 거. 우리 만이산은 이 뭡니까? 올림픽 때 성학원. 네, 성화를 하는 것이지만은 이게 고조선의 철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여기서 제사를 지냈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그 총묘단을 만든 사람하고 만이산의 원과 방을 결합해서 하늘과 땅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표현했던 의식과 철학이 있었던 사람들하고 상당한 문화적 개통성이 혹은 유사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중국에도 원과 방을 가지고 철학화한 건 있지만은 이렇게 그 초기에 이렇게 원방형 구조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일관되게 재단이라든가 이런데 그 계승된 거는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창덕궁인데, 이건 후대 조선 시대에도 네모와 동그라미를 결합을 해서 우주와 인간이 결합되고 조화로운 왕도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왕들이 사색을 해야 되는 공간으로 그런 원과 방,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 함께 되는 그러한 이 구조물들이 발견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혼자 생각인데요. 삼조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리가 3개 달린 삼조끼는 그 실용성이 없습니다. 그게 왜 실용성이 없냐면 다리 하나만 떡 부러지면 쓸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불안정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생활용구로 쓰기보다는 어떤 의뢰용 내지는 제기로 썼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그 우주관, 인간관, 그다음에 인생의 목적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과 철학을 담아서 그런 토기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천지인 사상을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 삼조끼 유심히 보시면은 허벅지가 비어 있습니다. 그 안에가 만들기 아주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주의 뿌리, 출발점이라고 하는 태극, 수, 물을 담으면 물을 한 통속에 하나로 담을 수가 있죠. 하지만 물은 하나지만 현상적으로는 3개로 분리가 됩니다. 허벅지로 가면. 그래서 천지인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 다른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뿌리는 하나였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인간과 우주관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고, 그걸 교육용 도구로 만들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추정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 아직 뭐 학설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중국 조선족의 그 교수인데, 제가 실명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X 교수라고 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세계한단학회에 와가지고 발표를 하셨는데, 작년에 논문이죠. 홍산문화 이전 사회 부화문화부터 이미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되고 이것이 한반도로 공유됐다는 점에서 홍산문화는 한민족과 관련성이 높다라고 얘기했고, 부화문화에서는 이미 점을 치는 복골이 나왔습니다.
복골은 중국 문헌에서도 동이족의 고유한 문화라고 했습니다. 복골 아시죠? 뼈를 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점치는 문화. 이게 중국의 상나라 은나라 문화로 이어지는데 상나라 은나라 문화는 동이족이 남하에서 세운 나라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의 복골 문화가 있었는데 이게 부여도 복골로 점일 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문화적인 유사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홍릉화 문화는 홍사 문화보다 앞선 문화인데 옥귀거리가 나왔는데 이 옥귀거리가 한반도 강원도의 고성군과 양양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지역이 이미 같은 문화권이었다고 보거나 혹은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똑같이 생긴 옥결이 나왔다면 이거는 우연히 만들었다기보다는 서로 문화적인 교류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한반도 물론 이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생활 영역이 요소지방 아까 말씀 홍산 문화 지역하고 한반도가 걸쳐서 이렇게 광범하게 교류하고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고성군 문화내가 어디에 지금?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네. 네. 그다음에 이 소화서 문화부터 홍룡화 사회 부화 초기 홍산 문화보다 초기 문화인데 이 조보고 문화에서 온돌의 초기 형태가 발견됐습니다. 온돌은 한민족의 난방 시설이죠. 왜냐하면 돌이 바닥에 깔려 있고 불타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온돌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X 교수는 이제 홍산 문화는 우리 민족하고 관련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홍산 문화의 이 한의화인데요. 한의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무덤에 이렇게 쭉 일렬로 배열한 진흙으로 만든 토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토기의 특징이 위에서 바라보면 뚜껑이 바닥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담는 그릇이 아니죠. 이것은 생활 연구가 아니라 무덤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제사용, 의례용 토기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저런 걸 만들었을까 생각을 우리 해석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 하나로 소통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주 흥미롭게도 똑같은 무저형 토기가 한 3000년 후에 일본의 고분에서 나오는 건데 이 고분을 만든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정복민족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사는 지역이 어디였냐면은 요소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시기는 한 3000년 차이가 나지만 어쩌면 자기네들이 조상들 했던 문화를 끌고 들어와서 일본에서 똑같이 재현하지 않았을까 흥미로운 해석이죠. 근데 너무 똑같기 때문에 이런 무저형 토기를 만들고 무덤에 배치하는 형식이 이게 상당히 앞으로 해석의 연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고분에는 사람 하나만 죽었으면 했으니까 홍산 문화요? 네.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홍산 문화는 보통 하나만 넣고요. 순장 풍습은 거기에 보이지 않았어요. 가야에서는 순장이 있었었잖아요. 가야는 순장이 그러니까 있었죠. 순장이 오기 그 전에는 그냥 고분의 사람이 하나였어요. 순장 문화는 근데 없었습니다. 이집트 같은 데는 하나만이 아니었었죠. 여러 사람이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례 문화가 전혀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에집트하고는 전혀 다르고 전혀 그다음에 우리 부여에서 순장 풍습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후대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순장 문화는 우리 고유 문화가 아니라 외부의 영향을 받아 들어왔다가 사라진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순장이 그게 아름다운 풍속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집트에서 죽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다시 합장을 하는 식이죠. 가야 시대, 부여 시대의 순장은 그 왕이 죽었을 때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써 몰아서 함께 그 네, 나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라를 만들어주는 네, 거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무덤이 재단은 재단이고요. 3단형 재단인데 이게 무너진 모습이고 재단이거나 무덤이 몽골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카자흐스탄에 발견됩니다. 이것은 이제 북방 유목 민족들의 문화하고도 개통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이거는 중국의 문화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무덤을 쌓아서 재단을 만들거나 무덤을 만드는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홍사 문화는
이 몽골, 일본 우리하고는 아주 관련성이 많은데 중국하고는 아주 이질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이 홍사 문화에서 대표적인 발굴 성과 중에 아까 여신상이 있고 지금 보시는 이 도서 남신상이라고 이름 붙였는 건데 보면 이게 진흙으로 만드는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포즈가 뭘로 보이십니까?